불령 인수 한의원 블로그의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생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블로그 내용에. 그래서 이 한태용 원장님 대단하신 게 모르는 동의보감이나 이런 기존 한약재가 아닌 것들도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체질 분류를. 예, 물론 양약도 분류를 하시고요. 우베라는 국내에서 없는 자생마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사상학적으로 태음인 약으로 분류된다. 마도 전에 얘기했지만 뭐 산약이죠. 서열하고 하는 이것도 태음이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와 더불어서 다소 프로게스테로닉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 프로게스테론이 태음인한테 이제 쓰는 거죠. 프로베라나. 이 성분 중 하나인 니오스게닌이 프로게스테론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이 자체로서 인체 내에서 프로게스테론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뭐 이게 딱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처음엔 이제 분해가 된 다음에 다시 재조합되는 거죠. 다만 구조가 비슷해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태음이 기본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사람이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상 태양성으로 태양인은 왕성하지만 태음이 이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궁 내에서 에스트로겐 독주를 막지 못해서 일어나는 다낭성 난소라든지 근종, 오바리안 시스트, 그리고 불임의 난임의 문제를 일으키고 내막증이라는 통증도 많이 동반된다. 우벤이란 프로게스테론에 관여하는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식품으로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뇌신경학적인 작용에서 염증을 없애고 글루타메이트한 신경 흥분 독성을 억제하고 가바가 이거죠. 예. 이 독성에 의해서 뇌신경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실험 연구들이 있어서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우베로 부르는 식물의 정식 학표는 디오스코레아 알라타다. 이 본종은 본류학적으로 디오스코레아세아에 과에 속하는 덩굴성 참마류에 해당되면서 플랜트 오브 더 월드 온라인에서도 억셉티드 네임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베는 고구마가 아니라 보라색 계열 괴경을 하는 참마류로 규정한 것이 타당하다. 디오스코레아 알라타는 단순한 전문성 식품이 아니라 안토시아닌, 아까 그 자주색 나왔었죠. 식물에서 이게 많이 있잖아요. 폴리페놀. 식물에서 이제 햇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격 화학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이제 배출해내는 거죠. 피톤치드도 어떻게 보면 폴리페놀이죠. 저항 전분, 레지스턴스 스타치나 그리고 저장 단백질 복합적으로 구성된 기능성 괴경으로 이어진다. 특히 보라색 품종에서 관찰되는 주요 양력적인 특징은 색소 자체가 아니라 안토시아닌 계열 분자음, 산화, 환원 조절 능력이 있다. 이들 분자는 활성산소를 직접 소고함과 동시에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 반응, 신호를 완화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베의 주요 양리축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의 동시 조절로 해석된다. 항염작용은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베율의 안토시아닌 장염 모델에서 큐로네크로시스 팩터 알파죠. 예. 종양을 이제 규사시키는 거.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베타 등의 친염증성 매개물질을 감소시키고 ANF 카파비 관련 염증 신호 경로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항산화 작용이 단순히 활성산소 ROS 제거에 그치지 않고 산화 스트레스에서 유도되는 염증성 전사 조절 기능을 차단하면서 조직 손상과 면역 반응의 증폭고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함을 입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주로 전임상 연구에 기반하며 대규모 인체 임상으로 확립된 단계는 아니다. 퍼브미디. 대사 양리적인 측면에서 니오스코리아 알라타는 저항 전분의 존재로 인해서 주목된다. 저항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전달돼서 장내 미생물의 기질로 활용되며,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장내 미생물들을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장내 발효를 통해서 대사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이런 미생물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장내 미생물들을 일부 조건에서는 낮은 추정 혈당 지수와 관련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우베의 혈당 조절 효과는 인슐린 분비를 직접 자극하는 기전이 아니라 전분 소화 속도 조절과 장내 미생물 생태 변화, 발효산물 생성 등을 통한 간접적인 대사 조절로 이해된다. 장 점막 보호 측면에서는 우베는 다층적인 작용을 나타낸다. 보면은 그 산약 참마도 결국은 뭐야? 그 장 보호물질이 나오죠. 예.
안토시아닌 장 점막에서 산화 손상과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며 저항전분의 장내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점막대서 장벽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우베는 단일 성분이 아닌 색소 성분과 탄수화물 구조가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해서 장 면역 대사축에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기능성 식물로 평가된다. 항산화 적용 우베 양약이 기본축을 냈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활성산소 제거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체 내에서 일정 수준의 ROS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즈죠. 신호 전달이 필수적이므로 양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ROS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 병적 산화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능력이다. 우비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세포 지질 과산화, 단백질 산화, DNA 손상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항염 및 조직 보호, 대사 안정화 작용으로 이어진다. 한편 우베의 양리학적인 설명에는 디오스코레아 속 전체의 특성과 디오스코레아 알라타 개별종의 특성이 혼용되는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디옥시제닌 같은 스테로이드 사포닌은 디옥시코리아 속 전반에 언급됐지만 실제 함량과 양이적 기여도는 종에 따라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이래서 식물 연구가 좀 힘들죠. 재배되는 뭐 품질이라든지 약간의 뭐 종류 차이라든지 뭐 국가에 따라 다르죠. 따라서 우베의 핵심은 안토시아닌, 플리페놀, 저항전분 그리고 저장 단백질, 니오스코린 계열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재현성과 타당성 측면에 적절하다. 종합하면 디오스콜의 알라타의 양약적인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안토시아닌, 아까 말하는 이제 보라색, 자주색 약간. 그래서 5가지 종류의 뭐 색깔 음식을 먹자 뭐 이런 운동도 있죠. 붉은색은 뭐 리코펜, 토마토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노란색은 생각 안 나네. 뭐 그런 게 있죠. 항산화 및 항염 뭐 녹색은 카테킨, 녹차 그런 게 있죠. 항염작용. 둘째는 저항전분 기반의 혈당 완충 및 장내 미생물 조절작용. 셋째 이들이 작용이 통합돼서 나타나는 장점막 보호와 대사 항상성 보조 효과다. 다만 현재의 근거는 주로 세포 및 동물 실험, 기능성 식품 연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임상적 치료 효과로 직접 확장된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베라는 앙리적인 잠재성을 가진 기능성 식품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베 디오스코리아 알라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전분성 식품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골격을 가진 특이한 분자가 존재한다. 스테로이드를 뭘로 만듭니까? 콜레스테롤로 만들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그 저하시키는 스타틴 같은 계열을 먹으면 굉장히 안 좋죠. 근육 같은 것들이 파괴돼 가지고 몸이 아플 수가 있죠. 물론 태음인한테는 좀 그나마 낫고요. 스타틴. 그 대표적인 것이 디오스제닌이다. 이 물질은 화학적으로 보면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동일한 기본 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마치 인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할 거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그러나 실제 생리학적인 현실은 전혀 다르다. 디오스제닌은 구조적으로 프로게스테론과 닮아있지만 인체 내에서는 프로게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황체 호르몬이죠. 이게 지금 태음인한테 부족한 거죠. 태음인이 녹용이 좋은데 이제 프로게스테론 작용하는 거죠. 즉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체내에선 직접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생성되지 않는다. 이게 양액과 한약의 차이죠. 겉으로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며 우베를 천연 프로게스테론 식품으로 이해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오스제닌이 학문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물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프로게스테론의 다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실제로 현대 제약산업에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식물류의 스테로이드 전구체로서 니오스제닌을 활용했다. 즉 인체가 아니라 화학 공정 속에서 호르몬 변환되는 물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양력적으로 보면 니오스제닌은 호르몬 자체처럼 작용하기보다는 세포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염증 반응의 중심자는 NF 카파비를 억제하고 튜머 네크로스 팩터, 알파나 인터루킨 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낮추는 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작용은 스테로이드 항염제와 유사한 방역성을 보이지만 그 강도와 기전은 훨씬 완만하고 간접적이다. 일부 연구에서 핵수용체 수준에서 조절 가능성도 제시된다. 에스트로겐 리셉터나 PPAR 계열 신호에 영향을 줘서 대사 염증을 조절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신경계에서는 보호 효과가 있어서 가바너직 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디옥시제닌은 호르몬을 대체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생체 환경 조절하는 조절자에 가깝다. 결국 우배의 본질은 호르몬을 공급한 식물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분자를 통해서 염증, 산화 스트레스, 대사 균형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기능성 식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우배를 호르몬 대체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생리적 항상성을 보조하는 식물로 이해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타당한 접근이다. 니오스제닌은 전형적인 가바 수용체를 직접 작용 물질, 벤조디아제판이나 마비추레이트 같은 가바 알파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포지티브 알로스테틱 모듈레이터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분이 특이한 게 이거 약물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네. 가바 알파와 가바 베타. 그죠? 현재까지 퍼브메드 그, 그 서양 논문이 모여 있는 것이죠. 기반 연구에서 디옥시제닌의 신경계의 작용은 직접적인 가바노직 작용보다는 간접적인 신경보비 신경 염증 억제 경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디옥시제닌은 다양한 신경 손상 모드에서 신경세포 생존과 시냅스 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신경 연인 인자 축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NGF, 너브 그로스 팩터 증가와 TRKA 신호세포, 트로포미오신 수용체 키나제, 트로포미오신 리셉터 키나제 A로 신경 성장이자 보친화성 수용체라고 합니다. 회복이 확인됐으며 이는 신경회로 안정화 및 억제성 흥분성 균형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위 조절 기전이다. 이런 변화는 가바너직, 뉴런 서바이벌 및 인터뉴런 네트워크 안정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뉴런은 이제 세포 사이에서 이제 신경 전달을 하는 거죠. 또 디옥시제닌은 미세아교포 뇌에 있죠. 마이크로글리아 활성 억제를 통해서 신경 염증을 감소시키면서 TNF 알파와 INOS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추신경계 만성 염증은 가바너직한 트랜스미션을 억제하고 글루타너직한 익사이톡시서티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이게 굉장히 안 좋죠. 글루타메이트가 그 MSG도 글루타메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세포 독성이죠. 세포 밖으로 익사이톡시서티가 이런 항염작용 결과적으로 가바 글루타메이트 밸런스를 가바 쪽으로 이동시키는 간접적인 환경을 형성한다. 만성염증은 한약적으로 음성적이다. 그래서 글루타머터직 익사이톡시서티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이런 음성적인 글루타메이트에서 흥분을 억제하는 가바너직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태음인들의 조현병이나 우울증, 망상, 장애 편집증 등의 의미를 수가 있다. 이 부분이 특이하죠. 이 양을 구분해가지고. 또한 도파민과 반대 방향으로 태음인은 도파민이 과다해가지고 생기는 거죠. 감정이 발달해서. 감정적 축적에서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도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서 디옥시제닌 산화 스트레스 감소 및 항산화효소 활성 증가를 통해서 신경세포 흥분 독소를 완화한다. 이런 케타민 모델에서 관찰된 행동 이상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개선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런 변화는 NMDA 리셉터 과활성 상태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억제성 신경 전달 가바너직한 톤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중요한 점 현재까지 연구에서 디옥시제닉이 가바 알파 리셉터에 직접 결합하거나 클로라이드 채널을 조절하는 1차적인 가바너직 리간드로 확인된 근거는 부족하다. 대신 이 물질은 신경염증 억제, 산화 스트레스 감소, 신경영양 인자 증가, 미세 악효세포 활성 억제와 같은 상위 조절 기전을 통해서 신경계 환경을 안정시키고 그 결과 가버너직한 시그널링이 기능적으로 회복되거나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간접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디옥시제닌은 가바너직한 효과는 가바를 직접 증가시키는 물질보다는 흥분성 신경 독성과 염증을 억제하면서 가바너직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절자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학문에 더 부합한다. 이 부분에서 하나 오시면 도파민에 대한 문제다. 흑질의 도파민 생성률을 보호해서 도파민이 부족한 게 파킨슨병이죠. 운동 기능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점은 사상의학적인 도파민 과잉이 태음이기 때문에 위에서 한방약으로 우배 한방약으로 산약은 여하가 반대로 도파민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작용하는데 일부 논문에서 이 같은 도파민적 성향을 보호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사에서 노화 관련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세 악교세포 매개신경염증으로 인한 도파민성 신경세포 손실은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에도 관여했습니다. 뇌독소인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신경염증성 미세악교세포 활성을 유도해서 도파민성 신경세포 손상에 기여합니다. 디오스게닌은 광범위한 양료 활성, 이를테면 항염증 활성을 가진 식물성 스테로이드 사포닌입니다. 그리고 디오스게닌은 신경염증 예방 효과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험관 내 생체에서 LPS 유도 신경 손상에 대한 디오스게닌의 신경 보호 효과를 추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실험관 내 실험에서는 쥐에서 분리한 중내 신경세포, 교세포 배양 및 미세 악교세포 배양을 확인했습니다. 세포에서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디오스게닌 전처리는 중내에서 파킨슨병이 생기는 거죠. 신경세포, 교세포 배양에서 TH 양성 신경세포 LPS 유발 신경돌기 단축을 예방했습니다. 또 일체 미세악교세포를 디오스게닌으로 전처리하면 종양계사 인자와 유두성 질산화효소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디오스게닌 전처리는 LPS 유발 신호의 신호 조절 키나제를 활성화를 유의하게 억제했습니다. 생체내 실험에서 디오스게닌 함유 살을 섭취한 쥐의 흑질내로 LPS를 주입했을 때는 운동 기능 장애가 유의하게 개선됐고 흑질에서 TH 발현이 감소했습니다. 사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도파민 과잉은 도파민 수용체에 대해서 자극 강도를 낮추게 할 수 있다. 즉 역치를 높여서 문지방을 높이는 거죠. 도파민 과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몸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파민에 대한 자극 강도를 높여서 역치를 높여서 반하게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도파민에 대한 저항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파민에 의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파킨슨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게 테어민의 파킨슨입의 정상이다. 테어민은 도파민이 과잉한데 파킨슨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역치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랑 비슷하죠. 예. 인슐린에 대해서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분비돼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원래 파킨슨병은 양인병이다. 소양인이죠. 양인들이 도파 사용으로 아주 행동이 많이 개선된다. 그러나 손이 떨리면서 시작된 파킨슨병과 유사한 병증 중에 태음인 정충병이 있다. 겁심과 더불어서 손떨림이 같이 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 파킨슨 양이 도파민을 사용해서 손떨림을 억제시키는데 임상적으로 듣긴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태음인이 파킨슨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파킨슨 약이 오히려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놔서 행동 자체가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심하게 떨어서 수저를 떨어뜨리고 수전증이죠. 뭐 서경이라고도 글씨를 못 쓰는 거죠. 글을 쓰지 못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소음인은 파킨슨 약을 중단하면서 매우 효과가 있다. 하지만 태음인들이 파킨슨을 진단받고 이 의존해서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경우는 원래 태음인의 도파민 과잉으로 파킨슨 약을 일시적으로 끊어보면 몸이 굳는 것을 느끼는데 이때는 과도한 도파민 역치를 높여서 스레스홀드를 높이는 거죠. 도파민은 과잉이 돼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라서 이때는 치료 기존 약을 사용하면서 한약적 치료하다가 나중에 약물 줄임막이로 한다. 바로 끊어버리면 몸이 굳어버려서 증상이 굉장히 나빠지죠. 예, 태음인들의 경우는 파킨슨 약을 서서히 끊어야지 갑자기 끊으면 큰일 난다.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조현병에서는 선조체, 전전두엽 해마의 산화 스트레스를 정상화하는 효과와 독성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 등이 뇌에 작용하는 기전이 있다. 디오스게닌이 산화 스트레스 및 질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케타민으로 유도된 조현병 모델에서 나타나는 전전두엽 및 해마의 산화적 손상 상태를 정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모델에서는 질환 상태, 지질 과산화 지표인 MDA, 몰론디아알데하이드와 니트레이트 농도의 증가로 대표되면서 동시에 항산화 방어 체계인 GSH, 글루타치온과 SOD, 슈퍼로닥스 디스뮤타이제, CAT, 카탈라제 등의 활성 저하가 동반된다. 이는 신경세포 내에서 활성산소 및 질소종의 측정이 진행되고 그 결과 세포膜 손상과 단백질 및 DNA 산화가 증가된 병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디오스겐이 투여된 상태에서 이런 지표들이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즉 MDA와
니트라이트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지질 과산화 및 질소 스트레스 완화됨 동시에 GESH, SOD, CAT와 같은 항산화 효소 시스템 활성이 증가돼. 이는 단순한 자유 라디칼 제거 수준을 넘어서 세포 내 리독스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변화는 신경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산화 스트레스, 질소 스트레스는 NMDA 리셉터 과활성 및 글루타메이트 엑사이토시서티를 유발해서 가바너직한 억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작용으로 작용하는데, 디오스제닌은 이런 병제 환경을 완화하면서 억제성, 흥분성 균형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 결과 행동 수준에선 케타민 모델로 관찰되는 하이퍼 로코모션 같은 과잉 행동이 감소하고 인지기능 및 사회적 행동 결핍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디옥시게닌이 직접적인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기보다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환경을 조절하면서 신경회로와 기능적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간접적인 기전을 통해서 작용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그림은 디오스제닌이 산화 및 질소 스트레스 축을 억제하여 항산화 방어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신경 세포 환경을 정상화하고 그 결과 행동 및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일련의 기전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